당신은 오늘도 TV에 나오는 나이 80에도 정정한 노인들을 보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해버리고 계시오. 한때는 나도 몸도 다 망가진 나이 70에 이제 와서 노력한들 뭐가 바뀌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뭘 더 애를 쓰면서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고 살았지. 하지만 그런 나도 이것을 알게 되어 지금은 새 삶을 살 수 있었다오. 그리고 이것만 알면 나이가 60인들 70인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러니 당신도 말년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보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노화라는 신체의 변화를 겪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이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덧붙인 짧은 휴식 정도로 여겨졌었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가 되고 큰 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에 근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평균 수명과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르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은 80세 중반이지만 우리의 건강 수명은 75세가 안 되는 수준으로 여전히 평균 수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지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무거운 몸을 가누지 못해 힘든 일상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긴 여생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비참한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80대를 맞기 전에 특히 60대와 70대에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몇 년 전에는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였어. 여기 올해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있습니다. 노부부의 집은 넓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시골집입니다. 노부부는 젊은 시절엔 서울에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강남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강남 알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는데 아파트 한 칸으로는 성에 안 차서 아파트 두 칸을 사서 벽을 허물어서 두 집을 통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항상 돈이 넉넉하여 돈이 마를 날이 없었죠. 엄마, 돈통에 돈 떨어졌어. 노부부의 아들이 등교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외칩니다. 노부부의 아파트 현관에는 입구가 넓고 크기가 큰 도자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언제나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용돈이 필요하거나 학교 준비물을 살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딱히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관에 있는 항아리에 손을 뻗어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움큼 움켜쥐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등교하다 말고 돈이 떨어졌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마치 포장마차에 주전자를 들고 가서 탁주를 받아오듯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러 현금을 찾아왔고 다시 돈 항아리 가득 10,000원짜리 지폐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심도 도시락이나 학교 급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면 학교 인근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달 이용권을 끊고 고급 뷔페 음식을 매일 입맛대로 골라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노부부 가족에게 돈이란 그저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는 작은 소품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노부부는 돈이 많은 만큼 일도 많이 해야 해서 항상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무거운 식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써야 했지만 직원들이 내 맘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마무리 일은 항상 할아버지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허리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부부는 투자 사기를 당했고 그 여파로 가게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간 돈을 벌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어찌저찌 수습을 하여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나이 60대 후반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 내외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수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의 우울증이 많이 심각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수차례 몹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우울제 성분이 든 약을 잔뜩 받아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약을 먹으면 전날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오후쯤이나 돼야 깨어났었어. 그렇게 많이 자는데도 항상 사흘밤을 안 잔 사람처럼 힘들어했지. 그렇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매일매일 무너져만 가는 남편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곳을 벗어나서 남편이 쉴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고 아침만 되면 가게 문도 닫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나가서 무조건 싼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집을 처분하고 수중에 돈을 긁어 모아서 할아버지 고향에 있는 시골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식들이 장성하여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매입한 집은 10여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전기도 새로 연결해야 했으며 문짝도 반쯤 떨어져 있어서 겨우 비만 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족과 아는 지인들은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다 쓰러지는 집을 사서 어떡할 거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노부부의 수중에는 집 수리비는커녕 시멘트 한 포대조차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마냥 슬픔에 잠겨있던 할아버지도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할머니는 방 청소를 하고 할아버지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벽돌이나 자갈, 철사 같은 것들을 주워왔습니다. 폐공장에서 문짝도 가져와서 집에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짓는데 몰두하다 보니 할아버지는 매일 드시던 병원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시골이라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만만찮게 들어가는 약값을 아끼면 집수리 자재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도 남편이 집을 고치는 동안 인근 읍내에 취직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셨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쁜 집을 얻게 된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 그 이쁜 집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 싸웠지. 내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런데 나는 나대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반송장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할아버지는 1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면서 외모에도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가 70대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대를 찬 허리를 붙잡고 산이며 들판을 배회하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기 인생은 다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나를 만나 고생한 한 사람 비나 피하게 집이라도 고쳐주고 간다는 마음뿐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바뀌자 할아버지는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젊음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산악자전거를 타고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즐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걸음도 겨우 걷던 힘없는 노인이었던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70세를 맞으면서 이렇게 점점 나의 앞날이 행복하다니 신기한 마음마저 든다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60대, 70대라 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혹시라도 나이 70에 그런 기적은 없다고
이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란 생각이 드시는지요? 물론 이런 류의 이야기는 사실 흔하고 식상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을 얻은 사람이 다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산을 탔더니 새 사람처럼 건강해졌다더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다 내려놓고 산골짜기에 왔는데 산삼을 캐려고 산을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건강해져서 달리기 선수보다도 빠르게 산을 타더라.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TV나 유튜브를 통해 미화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다 내려놓고 시골에 내려가서 산을 타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사연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할아버지의 나이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고향도 이쁜 시골집도 할아버지의 바뀐 생활 습관도 아닌 70대라는 할아버지의 나이 말입니다. 노인학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70대는 사람의 일생에서 신체 기능이 크게 약해지는 분기점과도 같은 시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맞으면서 뼈와 근육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와 힘,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노화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는 40대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10년마다 키가 1cm씩 줄어들다가 7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75세 이상 남성의 약 절반 여성들은 40%가 청력 장애를 경험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치매에 걸릴 확률은 65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우리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자정작용을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회복보다 노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학 연구자들은 70대가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80세를 넘긴 할아버지가 정정하게 현역처럼 일선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대도 아닌 60대부터 간병을 받는 요양 상태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 70에서도 정신과 몸이 건강하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 70대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마음이 건강한 고령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80이 넘어서도 정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을 맞아 획기적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어려선 등교를 하고 성인이 되어선 출퇴근을 하듯 노년에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소소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노년에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운동이라 하여 꼭 거창하고 격렬할 필요도 없이 천천히 걸으며 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좋고, 소일거리가 없다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걷기만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숙면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고기를 곁들이는 식단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행복물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장질환이 없다면 좀 통통해도 괜찮으니 무리한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옆집 노부부분들도 항상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가시는데요. 매일 양산도 아닌 우산을 들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산 아래 마을 입구까지 내려갔다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 거리와 산의 경사가 만만치 않아 젊은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리이지만 이 노부부분들은 매일 거뜬히 산책을 해내십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그러고 보니 10년 전 처음 이사를 오셨을 때만 해도 남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근 마트에서 먼저 인사를 해오셨을 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흩날리는 벚꽃을 구경하며 양산 대신 우산을 드신 채 해맑게 웃으며 산책을 하는 두 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 30초 법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 아주 건강했던 지인이 밤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인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뇌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각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뇌에 무리가 가게 되어 뇌졸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는 이것을 중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풍은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또는 잠을 자다 깨어날 때면 혈액이 온몸에 가라앉아 있었던 관성이 작용하여 뇌까지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뇌졸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모든 조직들이 퇴화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30초씩 3번에 걸친 이른바 1분 30초 법칙을 습관들여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일어날 때나 오랜 시간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눈을 뜨고도 약 30초가량 그냥 누워 있는다. 둘째, 잠이 깬다면 침대 아래로 발을 내리거나 앉은 자세로 30초가량 그대로 있는다. 셋째, 곧게 일어설 때도 위기를 염두에 두고 30초 정도 느린 동작으로 몸을 움직인다. 이러한 단계를 습관화해 두시면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관리하세요. 사람들은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 운동과 식단은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관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괴로울 것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비관적인 생각만 하며 살아갈까요? 그만큼 생각의 관리는 운동과 식단 관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형성되는 생각이란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 했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성인이 되어서 바뀌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 집안은 대책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니까 더 좋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지나갈 테니 크게 상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 집안은 뭘 이렇게까지 굳이 비관적으로 생각할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르니 불안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며 절망했죠. 물론 두 집안에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외갓집은 합리적이고 밝아서 좋았지만 가끔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큰 집은 분위기가 다소 비관적이어도 따뜻한 잔정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게 잘 풀리다가 막히기도 하고 막히다가도 술술 풀리기도 해서 두 집안 어르신들 중 어느 쪽 어르신이 더 장수를 하셨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와 근심과 욕을 달고 사시던 저희 큰집 할머니가 두 집안 어르신들 중 가장 장수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비관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그런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단정을 짓는데 대부분의 불행은 이 섣부른 단정지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시도해 보라고 말입니다. 당장 상황이 절망스럽더라도,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보다, 나중에 정말 더 큰 일을 피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분명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만큼은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불행한 일을, 이것은 무조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난 긍정적인 일이라고 누명을 씌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불행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넘길 수 있으며, 그렇게 아프던 몸도 불치병이 아니고서야 노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것이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불행은 별거 아닌 지나간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년의 노화를 예방하는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면하세요. 우리 몸은 충분히 잘 잤을 때 뇌세포가 활성화되므로 치매 예방에도 숙면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20분 이하의 짧은 낮잠도 좋다고 합니다. 둘째, 맨발로 걸어보세요. 맨발로 걸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어 치매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자세가 나쁘게 되면 당연히 뇌의 활동도 나빠지게 되어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넷째, 양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뇌는 단련되고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다섯째, 삶의 마지막 날까지 일하며 살아가세요. 세상에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세요. 우리는 받는 사람일 때보다 주는 사람일 때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더 많아졌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지요. 여섯째, 고독을 벗삼아 인생을 즐겨보세요. 고독을 견디고 고독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혼자 노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매일 자기가 먹을 것을 요리하고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녹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라고 하면 인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연금이 나오면 좋고 만나주는 친구가 있으면 나쁘지 않았죠. 게다가 자식의 손자까지 키웠으면 완벽하게 한 세상 잘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퇴를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슬프고 쓸쓸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활력 넘치게 사는 시니어분들이 대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기념하는 뜻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려보았는데요. 사실 반 고흐의 일생은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우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장에선 해고당했으며 그 뒤로 성직자의 길을 열망했으나 그의 광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세상은 철저히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인정받던 시대에 붓터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리다만 미완성의 그림이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고흐는 팔리지 않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조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팔리지 않는 화가로 남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또한 그의 생활비는 동생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는 늘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반고우는 생활고와 정신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반고우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림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고우의 제수씨 요한나가 그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고우는 현재 그림 한 장에 900억 원에 육박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칭찬일색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섞지도 않은 물감을 캔버스에 덕지덕지 발라놓은 유치한 욕망으로 그린 엉터리 그림이라고, 또한 별이 빛나는 밤 속에 그려진 별들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도넛 같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우의 그림은 더 화제가 되었고 그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어떤 부자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자신에게 고우의 그림을 팔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우는 죽어서 더 빛나는 불멸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우의 인생이 그랬듯이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 또한 아직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노년의 삶은 진정한 출발일 수 있습니다. 사회와 가족들의 요구에 희생하느라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되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고우는 자신의 가치를 알리지 못한 채 미리 절망하여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지만 여러분들께는 은퇴 후 평균 약 10만 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후가 저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났으면 하는 마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